예, 안녕하세요. 노동백과 시선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징계 사유로서 지통솔에 대한 중간관리자 책임으로서 징계받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전제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 특히 뭐 팀장 이런 사람 책임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사고를 친 경우, 그러니까 사고 친 사람이 아닌 그 위에 있는 사람한테 너도 위에 있는 사람인데 왜 관리를 못했냐 해서 이제 징계 책임을 묻는 경우에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이제 실무상으로는 좀 흔히 이러죠. 사고 친 사람한테 중징계 무거운 걸 주고 그 위에는 약간 경고 수준 조금 낮은 단계로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실무인데 그 근거가 뭐냐에 대해서는 좀 늘 궁금한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불이익 취급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상 행위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좌제 같은 거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이 아닌데 그냥 위의 사람이라고 책임을 받는 거는 애시당초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뭐 아들이 잘못했다고 아빠까지 뭐 깜빵 가고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약간 징벌적인 요소가 있는 이 징계에서도 그래서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 인정은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요건을 몇 개 좀 지켜야 됩니다. 일단에 그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에 대해서 적극적이든 자기적인 의무를 다해야 되는 의무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급자의 그 통솔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지 그 범위에 벗어나는 굉장히 일탈적이거나 그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상급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업무를 무슨 뭐 일주일에 한 번 점검을 해야 됐거나 당연히 상급자로서 관리해야 되는 정결 사항이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가 늘 자기가 모니터링하고 감시했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의무를 안 한 거를 이제 법적 용어는 부작위라 해요. 이런 부작위를 굉장히 업무를 해태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결과가 발생했다. 이런 것에 대한 징계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죠. 관리의 성격이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개인적인 일탈 불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내 불륜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못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상급자한테 그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일단은 상급자들이 이제 실무에서 저희도 이런 케이스 좀 몇 개 다뤘는데 징계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 했느냐가 거의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실제 실무에서는 그 하급자가 좀 직장 괴롭힘을 행위를 하는 애였는데 그 상급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 행위를 상부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뭐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조치를 나름 자기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분리 조치도 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하급자가 사고를 쳤단 말이죠. 사고를 쳤는데 상급자라는 이유로 이제 이분이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상급자가 할 일을 다 했느냐? 할 일 다 했는데 조치를 안 한 거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래서 이제 징계 사유가 없다. 이렇게 나는 케이스들도 덜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기타 판례 같은 데 보면요. 대부분의 징계 책임을 지는 이유는 굉장히 일탈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은행권 같은 경우는 뭐 대출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뭐 은행 지점장 같은 사람들이 그냥 놀고 먹고 해서 전혀 관리하지 않은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에서 대부분 문제 삼아서 징계를 하는 케이스가 거의 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약간 그냥 경과실이 아니라 약간 중과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가 너무 일을 안 했다. 이 정도 됐을 때는 징계 사유로서 인정이 되어진다. 물론 좀 더 약한 사유로 하는 게 많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잘 정해놔요. 그 직접 행위자는 예를 들어 몇 단계의 징계, 그보다 뭐 간접적인 책임자는 뭐 징계 수위를 낮춘다거나 이런 게 아예 규정을 해놓은 게 많은데 이처럼 규정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그냥 사용자니까 너는 그냥 상급자니까 책임져라. 이것도 안 돼요. 사실은. 자, 기본이니까 여러분들 꼭 관심 있게 내가 징계 사유를 받을 때는 징계 사유를 취업 기준 펼쳐놓고 내가 징계 받을 사유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없으면은 어떤 경우도 징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물론 징계 사유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열거한 건 있습니다. 좀 교과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사실 징계 사유를 열거하나 마나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잘 보시면은 없는 경우도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노동백과 시선에서 징계 사유로 중간 관리자가 징계 사유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 당하시지 않도록 만약에 중간 관리자나 팀장급들 직원이 계시면요 꼭 보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조치 이런 적극적 행동을 꼭 취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적극적 행동이 또 뭐 욕설이 되고 막 괴롭힘이 되고 이러면 안 되죠. 보고만 잘해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 관리자는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노동백과 시선 이렇게 좀 징계 사유로서 중간 관리자 책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댓글 이용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서 친구 찾기 노동법인 시선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